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투자한다면 이 주식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시장 밀림에 따라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 주식을 꼭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큰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끝까지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2,100명이고요.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6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고,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없고요. 시장 전망부터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전체 모두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니까 모두 100%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투자한다면 이 주식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영란은행의 이 채권 개입입니다. 영국의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나도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감세는 했죠. 금리는 안 내려오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은 할 수 없죠. 문제가 많았는데 이 위기에서 영란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위기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나 두 번째 리스크가 있다고 한다면 러시아의 바로 핵전쟁 리스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30일에 이 점령지 합병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핵전쟁을 하냐 마냐 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 해외 선물 증시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대로 대한민국 증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스크가 끝나면 또 하나의 리스크가 터지고 하는 불확실성이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일수록 한 번에 매수를 하거나 한 번에 쓸어 담기보다는 눌림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 2차 전지죠. 투자한다면 이 주식 빠질 때마다 사모으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성장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종목들 하나하나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러시아 국영 기업이 요오드와 칼륨 구매 입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위협에 대해서도 지금 리스크가 나오는 상태고, 이 영향 때문에 증시가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영 기업이 요오드와 칼륨을 구매 입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요오드와 칼륨은 방사능 피폭전 복용 시 체내 축적을 완화할 수 있는 약품으로 러시아의 핵 위협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기업 파름자시타는 최근 조달 정보통 이 시스템에 따르면 약 1억 8,100만 원의 어치의 요오드와 칼륨 구매 입찰 공고를 냈고요. 파름자시타는 보건부 의생물학청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짧게 올렸고요. 이 기관은 매년 비슷한 양의 요오드와 칼륨을 구매하고 있고, 2020년 12월 말과 2021년 3월 초에 약 8천만 원의 규모의 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서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를 공식 합격한 뒤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영토 침해로 여겨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높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번 30일에 이제 점령지를 합병하고 발표가 이어지고 그거로 인한 리스크가 조금 미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번 구매는 러시아 당국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근데 매년 거의 같은 양의 요오드와 칼륨을 구매했지만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인해서 그리고 점령지 합병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러시아가 점령지 합병 플러스 핵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시장을 밀어내고 하락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IRA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배터리 조건 문제인데요. 미국 기업들도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국 기업을 키우고자 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지금 국내 기업들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조건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생산 기반 조기 구축 공급망이 관건이다라 보고 있는 상태고요. 쭉 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현대기아 자동차 국내 기업의 피해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을 위해 만든 법안인데 미국 내 외국 기업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떻게 보면 조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거는 안 돼. 근데 미국 내에서 괜찮아. 근데 미국 내에서 하는 것도 어려워. 이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의미가 있는 걸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크지만 미국 내 생산 기반 구축을 앞당기고 배터리 원료, 소재, 부품 공급망을 다변화한 중장기적으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사실상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중국이 1등이니까 우리가 1등 하려면 중국 견제해야겠죠. 근데 그 견제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을 저절로 견제되는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건 당연히 이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에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연히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죠. 안 좋은 영향을. 근데 북미 내 최종 조립뿐만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제 공제 관련 조항에 따르면 배터리 광물 조달 비중은 2023년까지 40%, 27년까지 80%, 배터리 부품의 북미산 비율은 2023년 50%, 2029년 100%로 상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호평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좀 악재로 적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 하반기부터 미국의 엘라베마 공장을 개조 또는 증설해서 GV70 전기차 일부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나 당연히 개조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뭐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배터리 핵심 연료인 흑연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다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나 칠레로 주로 생산이 되지만 정제는 미국과 체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부품 조건 역시나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생산 시설을 만들었지만서도 이 충족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서 대체를 100%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 기업들이 지금 피해를 조금 입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상태를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래, 미국에서 생산을 안 하면 당연히 손해를 봐야지.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 풀어주고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줄 만한 좀 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들어갈 노력은 해야죠. 첫 번째, 북미 투자는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친미 활동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원자재를 계속해서 이 탈중국화를 하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네 번째 중간 선거 이후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완화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완화해 주세요가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 완화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더 성장성이나 또는 더 우상향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가 결정났냐면은 나토가 나토가 뭐라 그랬어요? 예, 러시아를 찢어주기자라는 제가 이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대표부 설치 승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토국은 아니지만 준 나토국이 된 거죠.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전히 친미로 돌아서게 된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토가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승인을 했고요. 정부는 지난 6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 대표부 설치 계획을 발표를 했고 나토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북대서양 이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 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 속에 동맹국들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신규 및 기존 파트너의 대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쭉 보시면 북대서양 이사회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한국과 비확산, 사이버 방어, 대테러, 재난 구호 등을 막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파트너다라고 이번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박 5일간의 6월 나토 정상회의 순방에서 나토 대표부 신설을 예고한 바가 있고요. 나토 내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지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 산업에서도 우리의 기업의 입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대서양 이사회가 한국 대표부 개설을 승인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상주 대사를 지명하고 나토 측이 이를 승인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골자로 한 핵 독트린 벌 법제화하고 올해 들어서만 3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준 나토국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지금 대한민국이 준 나토국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의 이 관계가 더 두터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고 탈중국화가 더 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충분히 우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떻게 보면은 완화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플러스 알파로 국내 정책도 가속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도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특구 성공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요. 중기부, 경북도, 경산시, 경북 TP, 그다음에 특구 기업 간 구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중기부 경산시, 경북 테크노파크, 특구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특구 재정 지원 사업 계획 집중회의를 개최하고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 자유특구 신규 지정 이후 첫 번째 실무 회의로 내년도 재정 지원을 위한 계획서 작성,
세부 사업별 참여 기관들의 기술 개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 너무 어렵게 써놨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경북도에서 이제 무선 충전 규제 자유특구 선정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우리 자세하게 한번 작전을 짜볼까? 한 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어쨌든 작전을 짠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약 185억 규모로 경산시 지식산업직구 1년에서 국내 전기차 무선 충전 분야 그린파워, 화인파워 X 등 특구 기업 8개사와 같이 이제 실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특구에 다양한 기업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이나 경북도, 경상시 등등등이 혁신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정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과 여러 가지 추진 일정을 나눌 예정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 시험, 평가,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 로드맵과 특구 기업의 사업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상당히 좀 있어 보이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185억을 줬는데 너네 뭐 했어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단 계획서를 짠다는 소리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북도에서 뭐 한다? 아,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계획을 짜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경북도에서 뭐 한다고요?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 이 특구 성공을 위한 계획을 짜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제는 전기차가 직접 우리가 코드를 꽂아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서 있기만 해도 충전이 되는 그런 차량 GV60이라든가 GV70이라든가 이번에 전기차로서 충전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아갈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요즘 나오는 게 전기차 다 좋은데 니켈이 부족하다라고 하던데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배터리 필수 원료 니켈, 리튬, 제2 요소수 악몽,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당시 요소수가 안 나오면서 요소수 파동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그게 니켈, 리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또 질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중심에는 중국산 소재 제외가 있습니다. 근데 니켈, 리튬 같은 핵심 소재 측면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사실상 이게 과연 중국 없이 갈 수 있을까? 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니켈은 2차 전지 4대 요소 중 하나인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데 니켈 정제 제품이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해서 하루 평균 사용량의 60일치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조달청이 쌓아둔 니켈 양이 목표치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끊기면 2달도 못 버틴다라는 얘기고요. 리튬도 사정이 좀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국 행보로 해석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LG 엔솔이 캐나다 광물업체와 같이 공급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라 볼 수 있는 상태고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공급망을 넓히는 차원에서 남태평양의 작은 섬인 누벨칼레도니와 니켈 공급 계약을 또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 생산까지 할 예정인 테슬라가 리튬 정제마저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좀 확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니켈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다들 지금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팩트냐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니켈 대란이요. 진짜 사실인가요?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니켈 대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조달청에서 약 70% 정도 이 비축하고 있다 얘기를 했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 소재인 니켈이 부족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는데 니켈 대란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니켈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해 하루 평균 사용량의 60일치를 저장하는데 지금 니켈 양이 목표치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조달청이 보유한 니켈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터리에. 왜 사용하지 않느냐? 배터리에 일반 니켈이 아니라 황산 니켈을 쓰고 일반적인 니켈은 스테인리스 제조라든가 다른 곳에 쓰지 전기차 배터리와 상관없는 니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도 니켈이지만 배터리에 들어가는 황산 니켈이 아니라 일반 니켈이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니켈 비축 부족으로 인한 문제와
전기차 배터리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조달청이 비축 중인 니켈은 전기차용 니켈이 일단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이 중국 업체에 니켈이 포함된 전구체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구체를 수입하는 만큼 조달청의 니켈 비축량 부족과 전기차 니켈 대량과는 관계가 없고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외에도 다변화돼 있고 수년간 장기간 이미 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니켈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은 조금 넣어 놓겠습니다. 근데요, 알겠습니다. 걱정 넣어 놓는데 그럼 지금 열심히 뭐 다각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물어보시면은 일단 SK온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면 돌파하자. 호주에서 배터리 원 소재 공급망 강화를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SK온이 호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배터리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조달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온은 지난 28일 호주 퍼스시에서 글로벌 리튬 이 사와 리튬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글로벌 리튬이 수요 개발 중인 광산에서 생산되는 리튬 정광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튬과 함께 광물 채굴, 리튬 중간재 생산 등 배터리 밸류체인 내 추가적인 사업 기회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 필수 원재료입니다. 당연히 중국에서 우리가 못 들여오니까 딴 데서 들여오자고 하는 거고요. 채굴과 정제가 쉽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격이 거의 4배 이상 치솟은 상황입니다. 호주도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이자 니켈, 코발트, 다른 배터리 핵심 광물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 해소를 할 수 있는 국가로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SK온은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고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서 배터리 핵심 원소재 공급망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에 글로벌 리튬과의 협력도 당연히 이 방금 전에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는 포스코홀딩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배터리 원소재부터 양응급제, 리사이클 밸류체인 전체까지도 같이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협력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코발트 생산업체인 스위스 글렌코어와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온은 어떻게 보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누구보다도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아 그렇네요. 이미 SK온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호주에서 이번에 배터리 원소재 이 글로벌 리튬과 이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 이외에도 뭐 스위스라든가 공급 계약을 다각화 시키고 있는 상태구나.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현실적인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차량 출시가 뭐 되긴 되나요? 중요한 게 배터리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기아에서 제로백 3.5초 고성능 전기차 EV6 GT가 출시가 됩니다. EV6 대비 성능을 대폭 높인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를 조합해 이번에 EV6 GT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단 3.5초 만에 100km를 도달할 수 있는 이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모터가 RPM이 최고 2만 1000회에 달해서 저속에서부터 260km까지 모든 속도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전도 당연히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아에서 EV6 GT 모델 더 고급화된 프리미엄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는 현대 기아 차에서도 전기차 프리미엄 모델을 이제는 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솔직히 시장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SK온이나 대기업들 말고 사실상 뭐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나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금 충전하고 고화이율 인플레이 악재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유상증자로 6,200억의 자금을 추가 확보한 에코프로 BM이 고환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악재 속에서도 투자 확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유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고요. 에코프로 BM은 전날 자회사 에코프로 글로벌에서 800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고 납입일은 오는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글로벌은 이미 에코프로 BM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 800억 원을 헝가리 양극재 공장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난해 말 첫 해외 공장 설립 지역으로 헝가리 데브레첸을 점찍고 9,70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BMW 공장에 인접한 곳으로 BMW의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생산 업체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말 2026년까지 국내, 북미, 유럽 지역에 약 2조 8천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대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극재 생산량을 연간 48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헝가리에만 약 1조 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미 삼성 SDI, SK온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투자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이미 뽑아놨고요. 그 돈으로 이번에 성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BM은 더 기회를 찾아보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에코프로 BM이 얼마? 이번에 1조 넘는 돈, 최대 얼마 2조가 넘는 돈을 전부 다 2차 전지 양극재에 쏟아붓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엄청나게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극 에코프로 비엠뿐 제외하더라도 또 있나요? LG화학이죠. LG화학 북미 양극재 공장 탄력 연내 부지 발표할 듯 해서 LG화학도 조만간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LG화학이 북미 양극재 공장 부지를 올해 안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현지에 양극재 공장을 세우려는 계획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요. 양극재 배터리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공장을 북미 지역에 설립하기 위해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을 지난해 말 기준 8만 톤에서 올해 9만 톤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2026년까지는 몇 배? 26만 톤까지.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성장한다 볼 수 있는 거고 GM의 2030년까지 95만 톤 이상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중국 우시 양극재 공장 상업 가동을 시작을 했고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가동을 목표로 청주 양극재 상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으로 진출은 이미 지금 기반 깔려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미국으로 갈지 캐나다로 갈지는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LG화학도 양극재 공장 들어간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LG화학도 보다 연내 양극재 공장 이 부지 선정을 하는데 그게 캐나다 아니면 미국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결국에는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이번에 이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전지가 기대감이 큰 거 알겠는데요. 우리가 핵심적인 건 뭐다? 바로 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중간 선거 이후에 아마 충분히 정책적으로 좀 완화가 되거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전에 이 눌림목이 나온다. 이게 11월 8일이거든요. 이전에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재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고요.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입니다. 당연히 코스모 화학 들어가고요. 코스모 신소재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조일 알미늄까지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찍으라는 게 아니죠.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2만 원 정도 왔을 때 관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죠. 눌림목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내려와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일 알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주가 급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눌림목이 좀 나왔을 때 2,200원 근처까지 왔을 때 주가 상승이나 탄력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도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2차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를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어플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누르게 되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정보, 전화번호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설치 받으셔서 무료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2차전지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5만 명 달성 자료 배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5만 명 달성 자료 배포 누르시면은 저희가 100% 무료로 자료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무료로 꼭 자료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9월 30일, 29일, 28일, 27일 추천주 매일 올려드리죠. 그래서 무료로 추천주도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이슈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 철강 이슈가 있었는데 무슨 이슈였으며 어떤 관련주였나 정리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다 무료로 알 수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